자, 12강국어는 별표로 한번 해보고 한번 볼게. 5번 됐어? 자, 비주얼 채널, 시각적인 경로를 말하고 음악에서의 그건 정보를 포함하는데 뭐에 관한 정보가 냐면 퍼포머, 연주자의 감정적인 의도 다시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음악을 뭔가 할 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뭔가라고 하는 게 그 말하는 사람 또는 연주자의 감정적인 의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대. 뭔 얘기야? 다음 문장 가서 볼까? It was once thought that 가져오신 거지? 한때 대대화가 생각이 되었어. 바딜리 포지션이 신체 자세야. 그러니까 포스처라는 말도 쓰거든. 포스처. 그러니까 몸 자세가 감정적인 상태에 영향을 준다. 감정적인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하자. 인코드. 디스크라이브에서도 묘사한다, 뭐 나타낸다, 누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몸 자세 자체가 어떤 감정을 가졌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고. 원래 인코드는 암호화하다, 부호화하다는 게 우선 맥락상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묘사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한때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반면에 이런 신체의 몸 동작 자체, 이거는 몸 자세고 동작이야. 자세는 딱 이거고 동작으로 막 움직이는 거고 이거란 말이지. 얘는 오직 그 상태, 즉 감정적인 상태에 매그네틱, 이거 알아야 된다나요? 크기만을 보여주고 묘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냈었대 한때는. 자, 그런데 however 흐름은 바뀌는 거지. 역적으로 최근 연구가 보여주는데 인용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나온 거지. adding movement 움직임을 추가하는 거야. presentation 뭐 발표에 말하는 거가 됐지. 그게 단서를 더한데 뭐에 관한 단서? 이 정서적인 상태에 대한 단서. 그래서 결국은 저 위에서 얘기하는 요 시각적인 채널, 비주얼 채널, 시각적 경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거 있잖아. 그지? 물론 여기서 이제 바딜리 포지션도 있고 무브먼트도 있지만 어쨌거나 둘 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뭐 주제에 갖다 맞추면 요거라고 보는 게 맞겠지, 쟤는. 좀더 표시를 해보면 얘는 무브먼트는 요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적인 표현 자체가 연주자, 공연자의 감정 상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감정 상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첫 문장하고 같은 얘기라고 설명하면 되겠고,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요거는 한때 옛날에는 여기서는 뭐였어? 이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게 이거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이 감정 상태에 대한 정도만을 알려준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바뀐 거란 말이지. 볼까 이해되니? 뭐 내용도? 그 두 가지만 좀 구분하면 될 거야.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하는 거야. 비교를 할 때 발표인데 역동적인 발표하고 스테릭은 정적인 움직이지 않는 발표. 즉 동작이 있는 거, 동작이 없는 거, 무브먼트가 있는 거 없는 거 두 가지를 비교해봤더니 감정적인 애트리뷰션, 귀인은 밑에 있지? 애트리뷰션. 귀인이라는 게 결국 뭔가의 원인으로 귀속된다는 거, 되돌아간다는 게. 그래서 저건 아마 말이 좀 어렵잖아. 이런 동사 표현 있잖아. attribute A to B 하게 되면 이게 직관적으로 이게 결과고 이게 원인이라 이 해석 자체가 A라는 결과, A는 B의 뭐 원인이 있다 또는 A는
B라는 원인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걸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A를 B에 귀결시키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귀인이라는 게 그 원인의 인자고 이 귀가 이 귀자야. 되돌아간다는. 그래서 감정의 원인이 어디 있냐라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우리 동사편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면 한때 이게 그 신과 함께가 막 유행하던 영화 나올 때 있잖아. 자, 귀인이 오셨습니다. 그 귀인이 아니라는 얘기지. 귀한 사람이 아니라 원인. 이제 정서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라는 정서 비인이라는 게. 하여간 그래서 이제 감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게 더 정확했어. 뭐에? 동작이 많은 발표에서. 왜냐하면 동작이라고 하는 게 최근 연구에서는 뭔가 감정 상태에 대한 단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좀 어려면 감정 상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아. 이제 정서적 비인이란 말은 그래서 비속시키다, 비교시키다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거 이해되니? 원인 결과 얘기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While attribution were above chance in the static condition. 역시 감정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가 여기서 chance는 우연이라는 뜻이거든. 우연? 그러니까 필연이 아니라 확률로 쳤을 때 거의 불가능한 확률보다는 그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연 이상이긴 해요. 스테릭 컨디션, 동작이 없는 정적인 조건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정적인 상태에서도 그 발표자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있지만 그 다음에 이거는 with AB 부분이야. 일단 넘겨보고 다시 볼게. movement, motion, 동작을 추가하는 게 이러한 귀인을 계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지만 되게 높진 않은 거야. 이걸 하게 되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걸 개선을 해주고, 그리고 감정을 구별하는 데도 도움을 준대. 무엇과 함께? shared bodily position. 함께 공유된 이런 신체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체 자세 플러스 행동이라는 게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지? 얘와 함께 동작 자체를 통해서 감정을 구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with AB 구문이 나와요. 이렇게. 이거 주어처럼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잖아. 정확한 감정이 선택이 보다 오픈, 자주 되면서 어떤 부정확한 감정보다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동적인 상태에서 동작이 없는 상태에서도 적어도 일정 확률 이상이 되면서도 그래서 부정확하기보다는 그보다 자주 정확하게 그 감정 상태를 알 수는 있지만 거기다가 동작을 추가해주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걸로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관한 거거든. 뭐 그래서 많은 전통적인 가수들은 뭐 고전음악 장르에서는 뭐 동작을 제한하는 거를 지시받는다. 그래서 동작이 좋다는 건데 이게 되겠어? 그지? 바로 넘어갈게. 예를 들어서 해피 앤 앵그리 씬이야. 이게 감정인 거지? 행복하고 부정적인 장면은 둘 다 raised arm, 이 들어 올려진 팔이라고 하는 걸 포함을 해요. 그러면 요 raised arm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거 bodily position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happy and angry라고 하는 게 그 직접 문장 이거 예시니까 여기다 갖다 맞추게 되면은 이게 지금 감정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감정이 됐던 간에 저런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자체는 둘 다 이런 신체 자세 자체는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quality of the motion 이게 이제 핵심인 거잖아. 그 동작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 그런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의 특징이 두 가지 감정 행복하고 화난 감정을 구별할 수 있게는 해준다.
그래서 요게 지금 정확히 요 내용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요게. 그치? 그리고 색깔을 좀 구분하면은 여기 모션이 있는 거잖아. 이제 모션이 여기서 얘기하는 모션을 추가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예시니까 요 직접 문장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걸.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 주제문으로서 형합편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요 문장이랑 이제 요 however 하고 요 요서부터 여기까지만 요 문장 자체를 형합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 요 부분 요 부분도 두 부분을 형합편을 하면 되겠다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것도 뭐 하지 뭐 같이 이렇게 두 부분 형합편을 해놓으면 돼. 약간 색깔이 없어가지고 여기 조금 섞이긴 했는데 이거 좀 더 확장해보자. 저게 에딩 모션이 컬러 오브 더 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내용을 뭐 한번 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여기는 지운다? 좀 지워도 되지? 여기는 지울게. 연설이나 음악의 비주얼 채널, 시각적 경로라는 게 있었어. 그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공연자의 정서 상태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게 첫 문장이었어. 사실 첫 문장은 되게 포괄적이지. 사실 저 시각적인 경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딜리 포지션, 신체 자세랑 무브먼트, 동작이랑 두 개를 합쳐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요거로 좁혀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과거에는 동작이라고 하는 거는 정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이게 지금 요 얘기지? 그냥 매그니티드 정서에 관한 감정에 관한 크기만 동작은 나타낼 뿐 그냥 동작 자세 자체, 동작에 대한 자세 자체가 정서적 정보를 전달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슬픈가 이런 느낌인 거지. 슬픈데 뭐 움직이면 겁나 슬프구나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자, 그런데 however 바꾼 다음에 최근에는 좀 바뀐 게 뭐였어? 이거 우리 형합편한 거잖아. 동작이 정서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요. 로 이제 흐름이 쫙 바뀌어버렸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체적인 보충 설명이 나와서 동적 또는 정적 발표, 프레젠테이션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예시로서. 이 상태에서는 이 동적이 여기가 정서적 비인이 더 정적인 것보다 정확하더라.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예시가 그 형태로 나온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예시에서 자세라는 게 들어올린 팔이라는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동작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행복 그리고 화난 감정이라는 이제 세 가지가 나왔을 때
결국은 이 두 가지 감정에 대한 구분을 예를 통해서 부분이 더 쉽게 가능하다. 자세라는 거는 그냥 다 공통적이니까 얘가 아니라 예를 통해서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지. 요거 그대로 정석 유인이 정확하다는 게 해서 부분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그렇게 맞춰주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자세보다는 그 동작 자체로 그 사람의 발표자나 연주자의 감정 상태를 더 잘 알 수 있다. 그거야.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이 부분은 별표를 2개 해봐. 얘도 괜찮아. 이건 예전에 나왔던 걸 재활용했지만 괜찮아. 자, 화가가 페이트론은 후원자야.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저 화가는 저 그림 그려서는 밥벌이가 안 되니까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후원자를 해서 작업을 할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던 것처럼 메디치 가문을 위해서,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이 베니스에 되게 돈 많이 버는 상인 가문인데 얘네 때 돈 벌었으니까 사회에 환원도 할 겸해서 예술가를 길렀고 그 중 하나가 다빈치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던 것처럼 there can be emotional communication, 이런 정서적인 의사소통이 있을 수 있대. 어디서 나오는 resultant로 예술가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뭔가는 후원자가 감상할 거고 즐기게 되는 거고 같은 내용인 거야. 이게 누구나 이거나. 다시 말하면 예술가 화가는 후원자를 기쁘게 해야 되잖아. 돈 받아가지고 예술작품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그 작품 안에 정서적인 전달을 한다는 거지. 감상자에게. 뭐 그 얘기야. 그래서 이게 주제문이 다 나온 거거든. 그래서 일단 이 문장은 형광펜을 해보고 특히 이제 뭐 emotional communication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뭐 여기도 메디치 뭐 얘기했었죠. 예시가 나왔는데 고흐 얘기가 나온다고. 심지어는 빈슨 반 고흐도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이솔레이티드 고립돼 있었고 생전에 그 그림도 몇 개 못 팔았어. 피우는 부정어잖아. 없는 걸까? 그 생전에 되게 힘들었잖아. 고흐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조차도 그 브라더의 동생인가 형인가? 고흐를 돈 대주는 사람이 있었잖아. 동생이지. 그림에 대한 동생의 반응이라고 하는 걸 신경을 썼다는 거지. 똑같은 관계니까 얘가 예술가고 그래서 브라더가 여기서는 페이트론 후원자 역할을 했으니까 얘 반응을 신경 쓰는 거야. 그가 만든 그 그림에 대해서. 그렇겠지? 왜냐면은 자기가 이 사람을 기쁘게, 동생을 기쁘게 하는 좋은 작품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전달을 해야 될 거니까 신경을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 화가들은 종종 take pains, 고통을 취하다잖아. 되게 노력했다는 거야. 노력을 한대. concerning, 뭐 관련해서 구도 잡기, 프레이밍, 그리고 걔네 작품의 표현 이런 거를 되게 공들여서 했는데 걔네 작품에 대한 감상자의 이익, 즉 감상자를 위해서 역시 비유 자체도 계속 페이트론이 되는 거야. 그렇지? 결국 똑같은 얘기지. 예술 작품을 보는 나의 후원자한테 좋게 보이려고 저 사람이 좋았으면 좋으니까 돈 받고 작품 해주는 거니까 그림 그리는데 되게 공을 들였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또 서치에서 나왔다. 마크라는 사람이 highly particular, 되게 까다로웠대. 즉 섬세했던 거야. 뭐에 관한? 그의 그림의 라이딩, 명암에 관해서 뭐 그랬었던 것처럼. 아니 뭐 이 사람도 뭐 신경 많이 썼다는 거지. 자기의 후원자인 감상자한테 뭔가 좋은 모습, 좋은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요거 영합해 놓으면 돼. 그래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과정이라는 거죠. 사회적 과정은 나 혼자가 아니라 뭔가 상대방이 있어서 상호작용하는 거잖아. 뭘 포함하는 사회적 과정이냐면 Communication of Emotional Judgment of the Artist. 화가의 정서적 판단에 대한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감정을 전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판단이란 말 추가나 좀 더 해줬다면 돼. 같은 거지. 결국은 그림이라는 거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뭔가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려고 하는 저 감상자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사회적 과정이다. 그지? The people who view it, 그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 여기 역시 이게 페이트론 되겠지? 감상자가. 이 사람들에 대한 정서적 판단, 감정적 판단을 전달을 하는 게 포함이 됐다는 거. 이것도 쭉 가면 되겠다. 응합하는 게.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무관한 문제가 4번이거든. 뭐 물체 대상 뭐 색깔들에게 중요한 사회적인 차원이 있다. 왜냐면 사람들이 둥둥 끌리니까 걔네들이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뭐 익숙한 좀 그런 얘기 아니거든. 화가는 감상자에게 뭔가 자기 감정을 전달하는 거 작품을 통해서 사회적인 과정이라는 게 그래서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화가는 cannot expect 기대할 수 없어요. 감상자가 그들의 뭘 감상, appreciate 할 것을 뭘 가지고 정확히 똑같은 인식과 감정을 가지고 went to the painting 그 그림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화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작품을 만들 때 자기가 그 작품 안에 쏟아부은 감정이나 인식 같은 게 있을 텐데 감상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 동일한 정도로 감상할 거다라고 예상할 수는 없잖아. 그지? 하지만 화가들은 희망은 할 수는 있대. 이런 자기들이 쏟아부은 인식이나 감정에 대한 approximation, 근사치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다라고 희망을 할 수 있는 거야. 어느 정도 전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감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작품을 통해서 그거를 전달할 거니까. 됐어? 이거 그래서 이거는 두 문장 통합해 나오면 되겠다고. 그래서 화가는 그림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감상자한테 전달하는 사회적 과정이야. 뭐 그게 주제인 거야. 그래서 화가가 작업을 할 때 정서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정서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이 후원자를 그치? 기쁘게 하려는 정서적인 요 얘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예시로 고흐 예시가 나온 거 아니야? 그치? 예시로 여기 이제 예시가 고흐랑 저 마크라는 두 사람이 나왔는데 뭐 다 날려버리면 여기 이제 뭐 예시로 고흐랑 마크 두 사람이 있었는데 뭐 고흐 얘기는 뭐 패스하고 결국은 좀 일반화된 거. 즉 화가는 감상자를 위해서 그림의 구성, 아까 그 프레임이랑 프레젠테이션, 표현 이런 것들에 테이크페인 공을 들인다. 공들임 이게 되겠지? 자, 그래서 그림 그리기라고 하는 것은 그림은 화가가 자신의 정서를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소셜 프로세스, 사회적 과정이에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키워드는 정서적 의사소통, 그지? 그래서 정서를 전달하는 사회적 과정이다. 그림이라는 것이. 자, 마지막 문장은 뭐 일단 이렇게 나눌 때 좀 날려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100% 똑같은 정서를 전달은 못하겠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는 전달할 수 있다라고
희망은 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것도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림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감상자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을 감상자한테 전달하는 사회적 과정이다. 가 주제가 되겠다고. 오케이? 이것도 심플하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정서적 의사소통, 사회적 과정 두 가지로 키워드. 그림 그리기. 소셜 프로세스 너무 중요하지. 전달되는 건 상호작용인 거니까. 사실 뭐 이거를 뭐 요약문 같은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뭐 인터랙션 아니냐 이게 상호작용인 거야. 전달하고 또 반응이 나한테 오고. 그래서 소셜 프로세스는 왔다 갔다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7번. 자, with respect to Shakespeare. 셰익스피어에 관해서 그 리어왕이라고 들어봤잖아? 우리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리어왕 이야기 그 작품의 몇 가지 버전이 이용 가능했었대. with respect 뭐뭐에 관해서 컨서닝 같은 거야. 그가 그 희곡을 쓸 때. 그러니까 저 위대한 작품 킹 리어라는 작품을 쓸 때 뭔가 저 이야기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던 거지. 그 중에 하나 해서 이제 딱 작품을 낸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대부분 스칼라 학자들에 따르면 그는 적어도 두 개의 소스를 함께 합쳤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는 작품들이 있는데 리어왕이라는 건 두 작품 이상을 합쳐서 짬뽕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작품이지 완전 순수 창작은 아니었다는 거야. 그 다음 이제 그건 문법인데 원어브 위치하면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 해야 되는 거잖아. 원어브 대마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문장이 여기 동사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로트 있는데 콤마는 접속사 역할은 안 되니까 them 쓰고 싶으면 and one of them 이런 식으로 접속사를 써주면 되긴 하는 거잖아. 하여간 그 작품 중 하나는 뭐 1587년에 뭐 H라는 히스토리 뭐 이런 거래. 저런 뭐 역사서 이런 건가 봐. 그래서 요 위치는 요 작품 얘기하는 거 제가 참조. 셰익스피어가 참조한 저 첫 번째 작품은 그가 그 컨설트 참조를 한 거지. 많은 그의 희곡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 작품 하나 가지고 저기서 일부분 좀 영감받은 내용 부분들을 발췌해가지고 자기 희곡 여러 군데다가 사용을 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하나 작품은 뭐냐면 인기가 있고 어나너머스는 익명의 무명의 그러니까 작가는 알 수 없는 작가 미상에 쓰여진 희곡이 있었대. 그런데 이것도 문법이요. PP요. 근데 얘는 12년 더 일찍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또 PP요. 제목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뭐 이렇게 길어. 이런 제목인 거래. 근데 쟤는 익명이고 무명의 희곡이었던 거고 그 두 가지 작품이 있었던 거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이제 엔드 같은 경우에는 그지? 하나는 이거였다. 그지? 그리고 중간에 좀 뭐 헷갈려. 그러면 이렇게 여기 묶으면 되지. 콤마 400 들어간 거니까. 이것도 분사검도 결국 다 실수가 아니야? 이렇게. 여기까지. 그 문장 자체는 사실 여기서 끝나긴 한 건데 두 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관계대명사. 이것도 뭐 수식이긴 한 거지. 그지? 그리고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거 였다 라고 해서 저것도 문장 자체는 지금 성립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치? 하나는 이거였고 또 하나는 이거였다 이렇게 돼서 생략구문이 된 거지. 그치? 여기 빠져있는 말이 여기에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여기다 써줄까?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The other was a popular anonymous written play.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거는 이제 생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빼는 거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뭐 이게 완전 내용일치에 나가는 거지. 리어왕 작품 쓸 때 참조한 작품이 두 개가 있었고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다 그냥 이거야. 그지? 자, 여기에서 단순히 두 작품을 하나 합치는 행위 그리고 뭐 섞는 행위 역시 합치는 행위는 여기까지가 주어지. 액션스가 주어고 동사가 do not account for 설명하지 않는데 account for는 설명하다지 explain 뒤에 수치나면 차지하다고 셰익스피어의 저 리어왕 희곡 드라마의 창작이라는 걸 설명할 수는 없대. 단순히 그냥 합쳤다라고 해서 저런 작품이 나왔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 당연히 이제 여기서 뭐 추가로 저 사람만의 뭔가 들어가겠지. 셰익스피어인데. 그래서 뭐 요소들, 엘레먼, 리어왕의 뭔가 맹목, 블라인드네스, 그의 믿음, 병렬이야. 뭐 이 주인공의 배신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꼭 배신할 거다를 믿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맹목적이고, 그 다음에 시적인 표현이래. 이 노화의 비극. 그리고 병렬 보조 여기까지 오고 명사. 물론 캐릭터하고 언어의 컨스트럭션, 구축 그 자체. 이런 것들 이 네 가지가 다 모두가 개별적으로 individually distinct 구별이 된 것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또는 구별된 entity 실체이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서로 구별되는 실체이다. 네 가지가. 그러니까 이런 작품 안에 들어가는 저런 구성 요소들 전체는 이거는 엘리먼트가 주어에 크게 봤을 때 동사다 이렇게 된 거지 구조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관도 있지만 서로 다 다른 거야. 그지? Within the overall integration. 전반적인 통합 내에서. 그러니까 작품 두 개를 합쳤지만 그 합쳐가지고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서로 연관이 있겠지만 또 다른 서로 구별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즈웰에즈를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 그지? 그게 나름 뭔가 있는 거지? 디스팅. 독창성이 있다는 거지. 무조건 썼던 거 재탕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관하게 또 4번이거든? 뭐 지난 400년 동안 셰익스피어 희곡은 되게 뭐 수정되고 어쩌고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지. 리어왕 만들 때 두 가지 작품 참조해서 했지만 그게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옮겨 쓴 게 아니라 뭔가 독창성이 더해졌다는 얘기가 구별될 수 있네. 그래서 these colors 이러한 특징들 많은 다른 그리고 많은 다른 것들이 만들었어. 통합된 문학 작품을 만들었다고. 리어왕이란 무엇과 함께 특성, 속성과 함께 두 가지다. 새로움과 가치가 있다라는 속성과 함께 이런 많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나 이 다른 것들이 뭔가 통합을 해서 만드는 셰익스피어 작품이 나왔다. 그래서 얘는 주제문이 뭐 따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나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엘리먼트가 있어요. 여기까지 네 가지가 다 모두 관련 있는 실체이기도 하지만 서로 구별되는 실체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것만 주어라고 보면 안 되는 건데 잘못 생각했네. 야 미안. 이거는 요게 병렬 구조였잖아. 그러니까 이것들 아니지? 맞다. 그러니까 이 맹목에 대한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구성 요소, 시점 표현에 대한 구성 요소, 그게 맞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문장 있잖아. 요것도 한번 해볼게. 5번 문장. 두 개를 합치면 될 거라고.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가 리어왕을 만들 때는 적어도 두 가지 자료를 합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단순히 합친 게 아니라 서로 연관도 있지만 구별되는 새로운 속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새롭고 어떤 가치를 창조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셰익스피어가 리어왕을 쓸 때 첫 번째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를 일단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전을 쓸 수 있었다는 얘기야.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했다는 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개. 최소한 두 가지를 최소 두 가지를 합쳤어. 그지? 합쳤지만 그렇지만 이거 쫙 내려서 여기까지 오면 돼. 형광펜은 문장 쪽으로 단순한 결합의 행위는 리어왕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하지는 못하는 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 형광펜 두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지? 그럼 뭐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연관이 되고 동시에 연관됐다라는 게 형광펜의 요거요. 커넥티드 구별되는 실체다. 동시에 두드러진 구별되는 독립된 실체 로서 작품을 창작을 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이 통합 과정에서 통합 내에서 새로움과 가치를 창조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마지막 문장까지 받으면.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두 가지 합쳤지만 단순 합친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여러 요소들이 서로 관련되면서도 두드러진 독립된 형태로 작품을 창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움과 가치라는 게 창작이 된 훌륭한 작품이다. 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문법이 몇 개가 좀 있긴 있었다. 그치? 문법 하나만 더 보면 여기서 보면 several versions가 주어고 여기 이제 정형으로 수식하잖아. 그 동사가 복수가 된다. were available. 리어, king 리어가 주어가 아니니까 문법이 위에 한 4개 정도 있긴 있거든. 좀 특별하게 해석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 또 voice dominate all sound. 목소리는 모든 소리를 지배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부사절이지. 뭐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요. 그래서 그게 말로 된 말이든 가사이든 간에 여기서 이 시간에 기는 거는 보이스겠지. 그 목소리가 뭐 말이든 가사이든 간에 목소리는 즉 언어로 나오는 거잖아. 언어가 음악으로부터 주의를 잡게 될 거예요. 주의를 끈다는 얘기지. grab이라는 게 attract. 주의를 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요자만 개념상 이 사운드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냥 음악만 나오는 경우는 그 연주 음악을 들으면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가사, 말이 들어가면 배경 음악이 아니라 말, 가사에 집중하잖아. 그 얘기야, 여기까지. 그래서 만약 목소리가 사용이 되면 그 목소리는 should create meaningless sound. 반드시 의미 없는 소리를 만들어야만 하니까 음악의 주의를 흐리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목소리가 사용이 되려면, 그지? 목소리가 사용이 되면 반드시 의미 없는 소리이거나 단순한 말, 단순한 표현이어야 돼. 그래야 그게 will have minimal impact. 음악에 최소의 영향을 갖게 될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뭐 연주음악이 여기 나오거든. 그래서 연주음악 같은 경우에 목소리가 들어가려면 그 음악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최소의 영향을 주려면 의미 없는 소리 정도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야. 근데 만약에 가사처럼 해서 막 노래를 하게 되면 그 연주음악보다는 노래에 집중하게 될 거니까 우리 말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나오거든. 올소라는 게 나와. 텍스트야. 역시 이제 문자인데 말로써 표시된 문자도 또한 주의를 산만하게 분산시킬 거예요. 음악으로부터. 그래서 음악이 나오는데 연주음악인데 밑에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문자가 나오면 그거를 보느라고 음악을 제대로 안 듣는다는 얘기야. 왜냐면 말들은
읽혀지고 해석되어서 거기에 신경을 쓰니까. 그러면은 음악의 저해 요소네, 오로지 음악에만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게 목소리 언어라든지 텍스트 문자라든지 이런 거란 얘기야. 그리고 만약 언어가 뭐 말로 되든 쓰여지든 간에, 좀 쓰여지면 아까 앞에 말로 된 거였었잖아. 두 가지가 사용이 돼. 이게 이제 인스트루먼트 뮤직 컨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기악곡 콘서트, 그러니까 연주만 하는 클래시컬 음악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사용이 되면 그건 제한이 되어져야만 한다. 이런 음악들 사이에 중단으로, 이건 전치사 투요. 그러니까 뭐 말이 들어가려면 고전음악에서 하나의 곡 있으면 중간에 잠깐 쉴 거 아니냐고 끊기는 부분 요 안에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안 그러면 중간에 들어가면 이 음악 자체의 본질을 흐리고 주의를 산만하게 할 거니까. 또는 음악의 전후에 아예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하기 끝에 다 끝난 다음에 하거나 그래야지 음악에 집중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줄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이게 지금 지문 자체가 다 날아간 거거든. 무관한 문장이. 일단 이거 그냥 이대로 가볼게. 그래서 액티비티 활동인데 이를테면 프리컨설터 공연하기 전에 하는 말, 그리고 커멘트 말인데 곡들 사이에 하는 말, 여기까지. 이런 활동들은 add value 가치를 더하겠지. 음악 듣는 경험에. 그치? 무슨 뭐 해설이 있는 고전음악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게 곡 사이나 연주 시작하기 전에 말해주는 건 좋아. 음악 듣는 경험을 향상시켜 주겠지만, 그렇지만 걔네들은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고. 음악으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아까 위에 나온 것처럼 주의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겠지? 공연은 아마 멀티미디어 이벤트가 될 거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가 들어간 거지. 연주도 들어가고 목소리도 들어가고, 그리고 음악은 아마도 백그라운드, 배경이 될 거다. 그러니까 부차적으로 전락해버린다는 얘기.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장, 이거 일단 형광펜을 한번 해보고, 이거지? 그러니까 전면에 나와서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주제문이지? 자, 그래서 이거는 별표를 하나 했어. 그래서 이제 언어라고 하는 건 문어든 구어이든 간에 이 기악곡 연주에서는 최소화돼서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치? 사용되려면 반드시 제한돼야 된다. 뭐 두 번 나오긴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줄여보면 첫 문장에 보이스, 목소리라고 하는 거는, 목소리는 모든 소리를 지배를 한다. 목소리가 모든 소리에 영향을 줘서 목소리에만, 여기만 집중을 시킨다는 얘기야. 이제 소리를 지배한다는 게. 그래서 즉 언어는 음악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저기서 얘기한 것처럼 얘가 얘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음악이 소리라고 보면 되지. 즉 목소리는 음악에 주의 집중을 못하게 한다는 거지. 그게 첫 번째였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목소리는 이게 구어인 거지, 구어 밑에 나오지만, 그 다음 이제 글로 쓰여진 거 나오잖아. 글, 문어. 그 다음 글, 문어지, 글씨. 글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읽히고 해석이 되어서 역시 음악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올소야. 여기 올소 추가를 해줬어.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든 문어든 구어든 간에 말이든 글이든이라고 볼까? 말이든 글이든 간에
언어가 연주회에 사용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음악과 분리되어야 한다. 그치? 그래서 마지막 주제문 이거지? 언어가 사용되면 어디 음악과 분리가 돼야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음악이 배경, 즉 부차적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라고 쓸까? 내가 좀 있는 걸로. 저렇게 분리되지 않는다면 otherwise 음악이 배경이 돼서 하찮아진다. 어휘가 괜찮아요. 이건 내용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음악에만 오롯이 집중하게 말이든 글이든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 최소한 뭐 음악 연주되기 시작하기 전이나 끝나거나 그 곡과 곡 사이에 인터루드 사이에다 집어넣는다든지 뭐 그런 얘기야. 자, 실사강은 있잖아. 얘를 그 레슨 스타일 가지고보다는 이쪽은 실제 문제풀이 스타일에서 간단하게 어렵게 레슨 때다 재정리를 하겠지만 그래서 얘는 순서 잡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이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큰 흐름을 잡아서 모든 내용을 다 갖고 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요약도 할 수 있어 막 볼 수 있으니까 큰 흐름 잡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원리적으로 전공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 그지? 그런 면에서 개수는 작지만 그렇게 한번 해결을 해보자고. 실제 모의고사 푸는 것처럼. 자, 사회학자는 이거 별표를 해보고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취해. 사회적인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학자는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사회적인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연구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는데 그래서 there are long-standing argument, 되게 오랫동안 써있어, 즉 오랫동안 존재했던 논쟁이 있는데 Y과 Y과 하는 것으로 의견이 갈리는 거. 그런데 그 분야에서, 즉 사회학 분야에서 뭔가 논쟁이 있었어. 뭐에 관해? 어떻게 과학적이란 말이 해석이 될 거냐. 그 과학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로 주제는 나온 거지. 자, A로 가보니까 되게 자주 두 가지 접근 방법은 사실 뭐 연결선에 표시했다 쳐 합쳐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바로 이어질 수가 없지. 제시문답은. 왜냐면은 요거 앞에 두 가지 접근 방법이 나와서 그게 합쳐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접근 방법 자체가 한 가지밖에 안 나왔잖아. 과학적인 거. 근데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뭐냐라는 게 논쟁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A는 바로 이어질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일단 읽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는걸? 둘 다 가능하겠는걸? 이런 느낌이 돼요. 그럼 별순서 잡을 때는 확실한 걸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 이렇게 A가 선두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럼 A 앞에 B가 올 거냐 C가 올 거냐 이걸 가면 돼.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읽어봤더니 첫 문장만 봐가지고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가 만든 거야. 그럼 일단 다 볼게. 그래서 그때 써먹는 방법이 얘를 임의로 두 가지 내용 정도로 소재를 간단하게 뭐에 관한 얘기지? 라고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럼 실제로 우리가 내용 파악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 자, 일부는 주장을 하는데 주장? 그지? 사회학이라는 게 반드시 should be aspire to. aspire to는 뭐 하기를 갈망하다, 열망하다. 우리 이렇게 be eager to 부정사 있잖아. 요거랑 같은 거야. 갈망해야 된다. 되게 원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모양 보기 싫으니까 빼버릴게. as is possible. 가능한 수식어니까 빼면 되잖아. 가까워야만 한다. 뭐에? 자연과학에. 가능한. 그러니까 사회학이라는 건 자연과학에 가능한 가까워야만 하는 걸 갈망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자연과학 가까워야 된다.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지. 처음에 나왔던 이거랑 뭐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하네. 그래서 그들한테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최선의 사회학적인 조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퀀터터티브 정량적이다. 양적인 수량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또 다른 사람들, 얘랑 대조되는 거지. 나 자신을 포함해서는 보다 느긋한 견해를 취한다는데 적어도 정량적인 건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얘 자체는 사회학의 접근 방법이 정량적인 거고, 얘는 밑에 읽어보면 질적인 거 우리 정성적이라고 하지, 정성적인 거가 좀 포괄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이렇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를 가보면 C에서도 정성적인 연구라고 하는 것은 퀀터터티브, 정량적인, 양적인 연구요. 정말로 되게 중요하대. 그래서 some area 분야들이 있어. 예를 들자면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연구.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소셜 모빌리티는 사회 계층이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서는 그것 정량, 양적인 연구가 필수 불가결한. 그러면 여기 정량적인 연구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치? 그런데 연결사 겁나 나와요. 역적. 여기도 사실 이것도 강조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알겠어. 적어도 역적의 흐름 바뀌겠지? 많은 컨텍스트, 맥락들이 있대. 거기에서는 인텐시브 스터디, 집중적인 연구야. 즉 정성적 연구 얘기하는 거지. 얼마 안 되는 개인들의 집중적인 연구가 통찰을 만들 수 있다. yield. 어떤 통찰? No amount of number crunching could reveal. 어떠한 넘버 crunching은 여기 아니지? 그 밑에 있어. 그지? 컴퓨터의 수치 연산이 밝힐 수 없는. 즉 이게 양적인 연구가 되는 거잖아. 어떠한 양적인 연구도 밝힐 수 없는 통찰을 만들어내는 질적인 연구, 집중적 연구가 있다는 거지. 그지? 이것도 역시 정성적인 연구. 즉, 이게 집중적인 연구라고 보죠. 집중적 연구라는 분야가 효율적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게 다시 A로 돌아가면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두 가지가 다 나오긴 했으니까 요거 앞에 뭐가 나와야 되나요? 요거랑 내용을 보면 이거는 정량적인 연구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연과학에 갖고 와야 되는 거는 정량적 연구다. 그러니까 이게 뭐다라는 거고, 근데 필자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량적 연구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정성적 연구가 더 효율적일 때도 있다. 그럼 뭐가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거 앞에를 보기보다는 어차피 두 개가 다 되니까 요 둘 사이의 관계로 뭐가 더 먼저 나오는 게 좋겠냐면 이게 아무래도 좀 더 포괄적이잖아.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A 앞에는 C가 좋겠고,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넘어오면은 BCA로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는 이거 이렇게 이러면서. 그러니까 논쟁이 있었는데 이것도 괜찮아. 내용도 잘 맞기도 해. 논쟁이 있었잖아. 그래서 논쟁을 하는 게 일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이렇게 주장한다는 논쟁이 뭐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 논쟁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정량적인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정성적인 게 중요해요. 이것도 그런 말이 요거까지 생각하면 되긴 하겠지만 양적인 연구를 꼭 해야 된다. 그지? 자연과학이라는 거하고 똑같이 양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관점도 있다. 의견이 갈린 거지. 그래서 그러면은 얘는 별로라는 거냐? 아니 근데 정말로 양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특히 이런 거에 있어서는. 하지만 양적인 게 밝힐 수 없는 질적인 연구가 중요할 때도 있다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야 된다. 그지? 그래서 얘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봤을 때 얘가 좀 더 포괄적이고 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뭐 여기 예시도 있어 보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수수잡지 제너럴 스페시픽 하면 제너럴 먼저 스페시픽이 나중이잖아. 두 가지가 똑같은 내용이라고 둘 다 올 수 있을 것 같을 때 했을 때. 그래서 결론은 이거지. 주제문이고 두 가지를 합쳐질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동성, 이동성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대. 현상을 통계적으로, 즉 양적으로. 그런데 또한
개인적인 경험 또는 연관된 개인들의 태도 그걸 또 인콰이리 또 조사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 즉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주제문 자체는 이 마지막 요 A 자체가 주제문이긴 한단 말이죠. 이해되니? 그래서 이것도 옆에다 적어보면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접근 방법 즉 양적인 거 플러스 집중적인 거를 접근 방법을 함께 사용을 해야 된다. 사회학 연구에서는 이렇게 뭐 결론 나오긴 하고요. 그 주제는 사회학 연구에서는 정량적 연구하고 집중적 연구 두 개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오케이. 뭐 내용은 뭐 별 얘기는 없어. 근데 이제 순서를 맞출 때는 A는 확실히 선두가 아닌데 B, C에서 앞에 뭐가 올 거는데 또 우연찮게 둘 다 얘기를 하긴 한 거잖아. 제시를. 근데 얘가 좀 더 좋긴 한 게 여기는 사실 두 가지가 나오긴 했지만 여기 좀 모호한 상태거든. 이게 뭐냐면 구체적이지 않잖아.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네? 그래서 포괄적, 구체적, 구순서로 B, C, A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오케이? 이 정도로 이거는 공부할게.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푸는 그 순서 자체를 좀 복습을 좀 해주는 게 좋겠더라고. 원칙적으로. 오케이? 이것도 알려줄까? 이거 있잖아. 이게 재능을 한 거야. 아주 구체적이지 않거든. 이게 구체적이고 스페시픽 한 거야. 몇 명에 대한 집중적인 거. 그렇잖아. 이게 더 세부적, 구체적이잖아. 얘는 되게 포괄적이잖아. 이렇게 가면 돼. 스페시픽 재능을. 자, 그 다음에 13, 이걸 하게 발표를 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13강의 2번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내용도 처음에 할까 하다가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지금은 이렇게만 해서 대화할수록 문제 푸는 거랑 간단하게 내용만 파악을 하는 걸로 좀 빨리 좀 마무리를 하게. 자, pursuing two challenging goals. 너무 도전적, 힘든 목표를 추구하는 거야. 그건 파괴적일 수 있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만들 수 있대. 팀에서 안 좋다는 얘기는 너무 과한 목표를 추구하는 건 안 좋아. 파괴적, 비윤리적이야. 그래서 그거 pursuing two challenging goals가 되겠지? 부추겨, 조장하는 위험을 떠맡는 행위. 그러니까 우승할 정도 역량이 안 되는데 억지로 우승을 하려고 뭐 위험스러운 걸 그냥 감당하는 거잖아. 근데 그건 손상을 줄 수 있어. 해를 줄 수 있어. 팀하고 그 미션. 오, 그렇구나. 보충 설명인 거지? 첫 문장에 대한. 사실은 이게 destructive가 지금 risk taking behavior. 이게 데미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아직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요건 비윤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위험하고 해를 준다는 거잖아. 저게 아직 안 나온 상태야. 그래서 무슨 열거가 있었는데. 자, 일단 어쨌거나 A를 갔어. 예시가 왔네. 그럼 요거만 봤을 때는 우리 내용은 안 봤지만 예시는 뭐 될 수는 있겠지. 예시도 읽어볼까? 예를 들어서 한 팀에 2명의 리더가 있어. 근데 그 팀은 에베레스트 산을 96년도에 올라가는 거야. 그 리더가 위험한 날씨 조건, 일기 조건을 뚫고 가요. 뚫고 가. 위험한 데 올라가는 거야. 더 템프, 시도하려고 정상 정복. 썸밋은 원래 정상이나 명사니까 여기서는 이제 동명사로 썼으니까 정상 정복을 시도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어떤 결정이냐면 걔네들의 죽음으로 이끌어준 6명의 고객의 사망. 아, 이거 되겠네. 그지? 데미지, 리스크 테이킹, 비헤이비어. 괜찮지? 왜 괜찮네? 자, 그 다음에 beside라고 하는 건 이게 열거, 추가를 해주는 거잖아. 앞에 그런 데미지가 나왔으니까 데미지에 더해서 두 번째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런 앞에 나온 손상에 더해서 게다가
팀이 반복적으로 목표를 실책할 때, 놓칠 때, 목표 달성을 못할 때 멤버들, 구성원들은 embarrassed, 좌절을 먹어요. 감정이 상하는 거지.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외부 요소들, 문제 요소, 양탓, 뭐 외부 탓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목표에 헌신하는 걸 거부해서 안 해, 나 이제 안 해, 포기,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더 좋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게 지금 손상을 준 거고 저 데미지가 데미지니까 뭐 또 하나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 열거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사실 이걸 봤기 때문에 이게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일단 뭐 저기만 봤을 때는 요거만 보고 넘어가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 자, 그 다음에 이거 봤으니까 안 된다고 봐야 되겠지. 여기 또 열거가 나와. 과학의 어려운 도전적인 목표는 또한 동기를 뭘 부추기냐면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부추긴다. 요거 나왔지? 그러면 얘도 요거 다음에 요거는 역시 가능을 한 거야. 아, 이렇게 되니까 아 얘는 아니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비윤리적인 거 나오고, 그지? 열거가 쭉 계속 열거가 되는 상태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내용이 다 나온 상태지. 그렇지.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게 너무 과한 목표라고 하는 게 여기는 파괴적인 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비윤리적인 게 제시문에 있었어. 그 다음에 이거는 예시야. 스페시픽 하단 말이야. S 아까. 그리고 이거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 이 문장 자체는 포괄적 제네럴 하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이게 파괴적, 보다는 뭐 손상이라고 할까? 손상, 데미지가 있었으니까 손상. 이게 이제 손상.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이게 심리적인 효과를 얘기하는 거지. 전체 내용이 그거 있었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비윤리적 효과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비윤리적은 보면 첫 번째 문장이 여기는 제네럴하게 나왔는데 여기 예시가 스페시픽한 게 나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역시 제네럴한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 전체적으로 제네럴하다고 보면 되겠어. 그러면 결국은 이 전체 내용을 다 봤을 때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A를 요거 그대로 온 거고 그 다음에 추가를 그러니까 제네럴 스페시픽 온 거고 요 안에 제네럴 스페시픽 그대로 들어왔으니까 C가 된 거고 또 제네럴 해가지고 B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요건 요 내용만 좀 파악하면 그대로 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 모른다고 뭐 하더라도 그지? 했지 요거. 그래서 얘 자체가 처음에는 뭐 다 몰라요 그래서 또 다 모르면 이렇게 내용을 소재를 연결해가지고 붙이면 된단 말이지. 근데 다시 정리를 하면 너무 과한 목표를 가지는 거는 첫 번째는 팀 자체 사망을 이끄는 되게 부정적인 손상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부추긴다고. 이를테면은 치팅, 사기, 기만 그리고 잘못 표현된 성과 뭔가 오도된 왜곡된 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웰스파고라는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가 벌금을 겁나 먹었다 뭔가 비윤리적인 행위로 이렇게 간다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 외에 아까 봤던 것처럼 팀 자체가 사기가 꺾여가지고 얘네들이 미래에는 결국 뭔가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감이 없어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세 가지가 전형적으로 열거를 쭉쭉쭉 가서 얘는 열거가 들어간 부분들 얘랑 요 제너럴 스페시픽 저 문장이 포괄적이냐 세부적이냐 라고 하는 저걸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될 거야. 이렇게 이건 이렇게만 소재만 나눠서 가면 되겠어. 됐어 이거? 그래서 하여간 뭐 지나치게 어려운 목표는 세 가지가 안 좋다는 얘기야. 파괴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심리적인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다 준다. 자신감 약화를 준다. 일단 이거 내용 쉽지? 3번은 100을 한번 해볼게.
자, 한번. 자, when surrounded by the sensory overload. 둘러싸여질 때, 에워싸여질 때, 감각적인 과한 부하, 과부하에. 감각적 과부하에 우리가 둘러싸여질 때, brought on by, 그게 그 직장 지문에 있었거든? 이거 커즈로 보는데, 초래가 된 거야. 무엇에 의해서? huge number of precious finely made objects at the British Museum. 그러면 이것도 분사 구문이고요, 그지? 이것도 부사절이고 다 수식어야. 문장은 여기야. 근데 뭐에서 초래되는 거냐면 저 감각적인 과부하라는 게 엄청난 수의 소중하고 되게 잘 만들어진 물체들,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러니까 예술 작품들이 엄청 많은가 보지. 그래서 거의 압도된 상태야. 그랬을 때 부정어에 어감는 표현은 노티스하는 사람이 없다지,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없대. 물질의 부재를, 그러니까 뭔가 물질이 없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어. 저는 예술 작품 너무 많아서 압도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어떤 물질이냐면 일상의 삶에서 가장 흔한 물질이죠. 목재, 나무. 그러니까 대형 박물관에 있는 예술 작품들은 소재가 나무가 아닌가 봐.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is always harder, 더 어렵다, 스팟 알아차리는 것이 뭔가가 빠졌을 때. 빠져있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지? 그러면 저 대형 박물관에 있는 모든 예술 작품은 나무 없이 대부분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생소한 얘기죠? 그래? 뭔 얘기야? 자, only for object, 오직 물체들. 여기서 뭐 이제 예술 작품이 되겠지. 그지? 근데 얘는 이제 문법적으로, 구문적으로는 요 only라고 하는 준부정어가 사용이 돼서 도치가 일어난다? 여기까지. 여기가 도치가 된 거지? 요 동사주어. 오직 이럴 때 그들이 그것을 인정했다요. 그럼 얘는 여기 대의가 있어. 그들이 인정했다는 건 일단 읽어볼게. 어떤 물체냐면 그 안에서 mechanical superiority of 무엇? 여기까지 주었지. 메카니컬 원래 이제 기계적인데 여기서는 뭐 수작업이란다. 옛날이니까 그런가 봐. 나무에 수작업적인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인 요소였을 때, 재료 선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재료 선택에 있어서 수작업으로 나무가 가장 하기 좋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을 때만 그들이 그 나무를 수용을 했대. 그러면 A는 제시문 다음에 이어질 수 없는 게 대의 때문에, 여기 대의가 없거든? 그들이라는 게. 여기는 그냥 가보면 대형 박물관에 갔을 때 압도된다, 뭐 나무 빠졌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니까 대의가 없어. 그래서 A는 올 수가 없어. 자, 뒤로 가볼게. 그런데 it is hard, 어렵다, not to suspect. 그것도 이중부정이니까 이거 하나로 날려서 이해하는 게 좋을 거야. 뭐 안 하는 게 어렵다는 거는 꼭 하는 거잖아. 그지? 대자를 의심하지 않는 게 어렵다는 거 의심하는 거고, 이 경우는 서스펙트냐, think라고 생각하면 돼. 생각을 꼭 하게 되는 거래. 이중부정 빼버리면 돼. 더 메인 리즌, 가장 주된 원인은 뭐냐면 대자래. 나무가 너무 평범해, 너무 평이하고 너무 흔하기 때문이다. 나무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런 예술작품의 재료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원인인데, 이게 괜찮은데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덫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저 덫이 없으면 나무가 빠졌다는 거 잘 알아차리기 어려울걸? 뭔가가 빠진 걸 알아차리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유 자체는 나무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선택을 안 했다는데 덫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나무라고 하는 게 잘 선택이 안 됐다. 근데 이거 자체도 될 것도 같은데? 이렇게 해보자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게 또 연결 접속사야. 이거 데리스 비코즈 있잖아. 그 이유는 왜냐면 데리스 비코즈. 그 이유는 왜냐면이고, 왜냐면 여기 정면국어 나오거든. despite. 그래서 문장이 여기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나무에 되게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매니폴드 밑에 있는데 이거 우리 베리어스 같은 걸로 치환해서 써서 이해하면 돼. 베리어스. 나무가 이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왜냐하면 나무가 없었던 이유는 나무가 보이는데
뭐한 것으로 빠르게 fallen out of favor with ruling elite. 지배 계층의 호의로부터 떨어진다잖아. fall out로 보니까 결국 총애를 잃어버린다? 관심사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나무가 안 사용된 이유 자체는 이것도 이유잖아. 이것도 이유. 둘 다 이유라고. 그리고 there are some practical reasons. 일부 실용적인 이유들이 있다. 이것도 뭐 이유를 하나 주긴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오니까 이거는 그러라고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럼 앞에 결과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나무가 안 썼던 결과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얘는 좀 더 쉽게 가게 되면 여기는 주된 이유요. 나무를 사용하는 데 주된 이유. 나무가 목재가 목재에 평범하다. 이거고. 그 다음 여기는 실용적인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그지? 어떤 목재의 인기가 시들한 실용적인 이유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뭔가 조건이 있었던 거 아니야? 나무 자체가 수작업성이 좋았을 때만 오직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내용 좀 더 볼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나무가 사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결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벗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실용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고, 그런데 주된 이유는 이거다. 안 썼다요. 그런데 사용된 경우도 있어. 특별한 케이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 돼. 일단 여기 좀 더 볼게. 이거에 대한 이제 실용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는 금속이나 보석류보다는 덜 광택이라고, 그리고 유리보다는 덜 투명한, 트랜스페런 투명하냐? 그리고 돌이나 청동보다는 덜 내구성이 있대. 쉽게 부서지니까. 뭐 이런 이유들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무가 너무 평범하니까. 만약 풀, 이걸 찾으면 되는 거지. 지금 앞에 안 나왔으니까. 빈자들이 큰 포울, 무든 알트 감당할 여력이 된다면 나무로 만든 물체들, 인공물이니까. 그렇다면 부자들은 그것들을 수용하고 싶죠. 왜? 부자가 빈자고 똑같은 거를 수준 떨어지게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가 A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요걸 맞춰줘. 이 A가 부자들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던 거예요. 저건 저렇게 가지면 돼. 결혼치가 대유. 그치? 여기는 그 대유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나온단 말이지. 인정하는 사람들. 그치? 그래서 요거 순서만 맞춰주면 되는데 거기서 이 대유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A 앞에는 B가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잡게 되면 그러면 C는 당연히 여기로 넣어야 되겠지. 마지막에 2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거 C를 여기다 넣어. 안 되나요? 이거까지 확실한 것 같은데? 확인해보지 뭐. 이게 인과응이어야 되는 거야. 이게 결과 원인이어야 되는 거거든? 심지어는 그럴 때에도 나무를 사용을 했어. 엘리트, 특권층은 ensure, 확실하게 했어. 이 아르팩, 인공물, 그들이 구매하는 예술작품 되겠지? 이게 만들어졌다. 뭐로부터? out of particularly choice. 특별한 선택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희귀한 유형의 나무다. 이거 희소성 있는 나무야. 그리고 데코레이트 장식을 했다고. 어떤 방식으로? 그 나무의 미천한 기원을 감추는 방식으로, 적어도 값싸 보이지는 않는 방식으로. 이거는 나무를 결국 사용한 거잖아. 근데 이거 사용을 안 한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될 수 없잖아. 이거 사용을 안 했으니까 그 원인이 이거야 되니까. 그래서 인과관계 안 맞으니까 C가 저기로 갈 수도 없다는 거지. 그냥 이것만 잡았을 때도. 두 가지 다 가능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결과. 나무 사용을 안 했다. 예술작품에.